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선생님이랑 여러분이랑 수학 익힘책 6단원 문제를 함께 풀어볼 거예요. 교과서 수학 익힘책 80쪽 81쪽 펼쳐주시고요. 1번부터 4번까지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평균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배웠나요? 맞아요. 여러 가지 값 중에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 가지 숫자가 있었을 때 그것을 통틀어서 이제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이번 시간에는 평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껴보고 이런 게 평균이구나 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연수대의 학교 5학년 학급별 학생 수를 나타낸 표래요. 한번 볼까요? 자, 인, 의, 예, 지, 신 이렇게 5개의 반이 있어요. 이름도 참 멋지죠? 자, 그래서 인 학급에는 26명, 그리고 의 학급에는 27명, 그 다음에 얘 학급에는 26명, 그 다음엔 27, 마지막 학급은 24명입니다. 이렇게 5학급의 학생 수가 모두 다른데 이것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값을 만들어야 해요. 자, 누군가가 연수야, 너희 학교 5학년에 한 학급당 몇 명 있어 대충? 대략적으로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몇 명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연수는 몇 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그게 바로 평균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은지 여기 있는 표에서 올바른 방법에 동그라미 해볼게요. 각 학급의 학생 수에서 가장 큰 수인 27을 우리는 거의 27명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7명이 아니라 30명, 50명이에요. 한 반에, 이 네 번째 반에. 그럼 연수가 우리 5학년 학급은 50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다른 학급은 다 그렇지 않잖아요. 다 26, 7 이런데 여기만 50명이라고 해서 50명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가장 작은 수인 24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24명이 아니라 14명 또는 4명일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 5학년 한 학급에 한 4명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진짜? 라고 답을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큰 값도 가장 작은 값도 평균값은 아니에요. 자,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도 평균값이 아니라면 그 중간 즈음이겠죠. 자, 세 번째 방법 봅시다. 자, 여기서 이것들을 고르게 하면 26, 26, 26, 26, 26이 되므로 26으로 정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의 뜻을 보면요. 자, 우리 이거를 순서를 바꿔서 가장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까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24, 그 다음에 26, 26, 27, 27을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리고 26을 우선 기준으로 놓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명 한 명씩을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26명이 되고 또 26명이 되고 한 명을 보내줬기 때문에 하나, 둘을 더해서 26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르게 한다라는 표현에 따라서 연순의 학교 5학년 학급은 한 학급당 26명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학급에는 평균 26명이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2번부터 4번을 살펴볼게요.
슬기네 모듬과 지혜네 모듬의 제기차기 기록을 나타낸 표입니다. 라고 했어요. 슬기네 모듬은요, 슬기, 선이, 준영, 예지, 산영이가 각각 5개, 2개, 1개, 6개, 11개. 살짝 실력이 부족한 친구도 있고 엄청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게 바로 슬기네 모듬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혜네 모듬을 볼까요? 10개 하는 친구도 있고 6개 하는 친구도 있고 3개, 5개 하는 친구도 있죠. 두 모듬 중에 어떤 모듬이 더 잘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만약에 여기 한 명 더 있으면요. 한 명 더 있으면 다 더하고 다 더해서 더 많이 찬 모듬이 이기는 거잖아요.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체육 시간에 시합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인원수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각 모듬의 대표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럴 때 평균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 4번 문제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혜인이가 두 모듬의 제기차기 최고 기록을 비교해 보면 슬기네 모듬은 11명, 지혜네 모듬은 10명이니까 단순히 그렇긴 한데 단순히 각 모듬의 최고 기록만으로 이렇게 두 모듬의 실력의 차이를 비교하기는 어려워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아까도 그랬잖아요. 여기서 27명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됐듯이 여기서도 여기가 최고 기록이 더 높으니까 우리 슬기네 모듬이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11명이지만 나머지 친구들이 하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모듬이 더 잘하는 건데 잘못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연어 봅시다. 슬기네 모듬은 총 우리가 더하면 25개, 지혜네 모듬은 총 24개를 찾으니까 슬기네 모듬이 더 잘했어? 아니요. 왜냐면 지혜네 모듬은 인원수가 그만큼 작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5명인데 우리가 25개를 했어요. 25개를 했어요. 그리고요. 자, 4명인데 24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5명이서 25개, 4명이서 24개. 비슷하잖아요. 사실 1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사람은 여기가 더 적어요. 그러면 왠지 이쪽 모듬이 더 잘했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선생님은 대략 그렇게 어림을 해봤는데요. 자, 그런데 우선 연어는 슬기네 모듬이 더 잘했어 라고 했어요. 왜냐면 한 개 더 많으니까. 아니죠. 연어는 잘못 말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총 개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왜? 각 모듬의 모듬 인원의 명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 지혜네 모듬이 더 적은 제기차기의 합이 더 적지만 인원수도 한 명이 더 적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잘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2번, 3번 문제를 해볼게요. 슬기 모듬, 지혜 모듬의 평균을 구하라. 우리 아직 평균 구하는 방법 안 배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은요. 우선 여기 슬기네 모듬을 보면 선생님은 순서대로 정리를 해볼게요. 좀 숫자가 작은 순서대로 1, 2, 5, 6, 11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 마음대로 우선 한 6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고 또 받았던 것처럼 1이 6이 되기 위해서는 5가 부족해요. 그리고 4가 부족해요. 1이 부족해요. 하지만 이 11은 몇이 남죠? 6보다 한 5가 크잖아요. 5가. 이렇게 하면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잠시만요. 자, 우리 다시 해봅시다. 한 평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지. 근데 여기 밑에부터 해볼게요. 자, 다시 낮은 숫자부터 3, 5, 6, 10이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은
평균을 한 6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부족한 숫자를 생각해 볼게요. 자, 3 부족해요. 2 부족해요. 대신에 여기서 4가 남아요. 그러니까 좀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한 개 옮기고 여러분 어때요? 지금 평균을 구하려고 봤더니 너무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평균 구하는 방법을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평균 값을 좀 생각을 하고 옮기는 과정이에요. 아까 여기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데 지금 이 제기차기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이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 우선 3번부터 해봅시다. 어느 모듬이 더 잘했다고 볼 수 있죠? 4명이지만 24개나 한 우리 지혜는 모듬이 더 잘했다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평균은요. 평균은 어떻게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는 3이 부족하고 여기는 1이 부족했죠. 그리고 여기서는 4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남은 4에서 3개 주고 1개 줘서 총 6개로 다 맞출 수가 있어서 여기는 우리가 6이라고 평균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해볼까요? 1, 2, 5, 6, 11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은 여기서 가운데 있는 그냥 5를 기준을 삼아 볼게요. 그리고 자, 지금 5가 되기 위해서는 4가 부족해요. 3이나 부족해요. 하지만 여기서 1이 남고 여기서 6이 남기 때문에 남아있는 7을 부족한 곳에 채워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표값으로 5 그리고 대표값으로 6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평균을 구해서 또 지혜의 모듬이 더 평균적으로 잘하구나 라고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옮기는 과정 이해하셨어요? 이 과정이 사실 조금 복잡해요. 평균의 원리가 담겨져 있지만 조금 복잡한 방법이라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구할 거예요. 그럼 아까 선생님처럼 이거 맞나? 저거 맞나? 머릿속으로 복잡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평균을 구하는 간편한 방법 공부할 거니까요. 네, 기대해 주시고 선생님과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